작업장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A씨. 작업장에 제품을 오염시킬 만한 것은 단 하나도 없다 자부하던 어느 날, 화장품이 오염된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오염 원인을 찾을 수 없던 그때, 작업장으로 들어오는 직원 B씨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B씨는 지저분한 작업복을 입은 데다가 씻거나 소독하지도 않은 손으로 내용물을 만졌습니다. 화장품이 오염된 원인은 바로 B씨였던 것이죠. 위생적인 화장품 제조를 위해선 작업장뿐 아니라 작업자도 청결해야 하는데요. 작업자의 위생관리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화장품을 소비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위생적으로 제조, 관리하기 위해서는 제조업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 역시 청결하고 위생적이어야 하는데요. 직원의 위생관리를 위해서는 적절한 위생관리 기준과 절차를 준비해야 하며 제조소 내 모든 직원이 이를 준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피부에 외상이 있거나 질병에 걸린 직원은 건강이 양호해지거나 화장품의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기 전까지는 화장품과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도록 격리합니다. 다음은 복장관리 기준입니다. 작업장 및 보관소 내의 모든 직원은 화장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규정된 작업복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제조 구역별 접근 권한이 있는 직원이나 방문객은 가급적 제조, 관리 및 보관 구역 내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요.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직원 위생에 대한 교육 및 복장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이를 지키는지 감독해야 합니다. 직원이 내용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각종 미생물이 유입되어 제품이 오염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일이 없기 위해서는 작업장 내 직원의 위생 상태를 판정하고 청결한 상태를 구현 및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직원의 위생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적절한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를 확립하고 제조소 내의 모든 직원이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해야 하는데요. 신규 직원에겐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기존 직원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교육합니다. 직원의 위생관리 기준 및 절차에는 직원의 작업 시 복장, 건강상태 확인, 직원에 의한 제품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 손 씻는 방법, 작업 중 주의사항, 방문객 및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의 위생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품 품질과 안전성에 악영향을 미칠지도 모르는 건강 조건을 가진 직원은 원료, 포장, 제품 또는 제품 표면에 직접 접촉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는데요. 명백한 질병 또는 노출된 피부에 상처가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증상이 회복하거나 의사가 제품 품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할 때까지 제품과 직접적인 접촉을 금지해야 합니다. 직원이 내용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제품이 오염되지 않으려면 혼합 소분 과정에서도 반드시 위생관리 규정을 지켜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혼합 소분 과정에서 지켜야 할 위생관리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방문객 또는 안전위생의 교육 훈련을 받지 않은 직원은 화장품 생산, 관리, 보관을 실시하고 있는 구역에 되도록 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영업상의 이유나 신입사원 교육 등으로 불가피하게 출입이 필요할 때는 사전에 안전위생의 교육훈련 자료를 작성하고 출입 전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교육훈련 자료에는 직원용 안전대책, 작업위생규칙, 작업복 등의 착용, 손 씻는 절차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훈련을 받은 후에도 생산, 관리, 보관구역 출입 시에는
훈련된 직원이 동행해야 하며 방문객은 필요한 보호 설비를 구비하고 적절한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또 기록서에 성명과 입퇴장 시간 및 자사 동행자를 기록해야 합니다. 혼합 소분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작업 시 위생복 및 마스크를 착용하고 피부 외상 및 증상이 있는 직원의 경우 건강 회복 전까지 혼합 소분 행위를 금지합니다. 또한 혼합 전후에는 손을 소독하고 세척해야 합니다. 작업자는 위생 유지를 위해 손등을 세척하고 소독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용하는 세제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손에 대한 오염물질과 청결에 대한 요구 정도는 직업과 장소에 따라 매우 다양합니다. 또한 손은 다른 신체 부위와 달리 끊임없이 오염되고 사회적 활동에 따라 미생물을 포함한 각종 오염물이 묻을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위생관리가 필요한데요. 이에 화장실 사용 후나 식사 전, 외출 후 등 오염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수시로 세정이 필요합니다. 손을 대상으로 하는 세정 제품으로는 고형 타입의 비누와 액상 타입의 손 세정 제품인 핸드워시, 물을 사용하지 않고 세정감을 주는 손 소독제인 핸드 세니타이저 등이 있습니다. 손을 씻을 때는 수도꼭지를 틀어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 세척하고 헹구는데요. 이후 종이 타월 또는 드라이어를 이용해 건조하고 건조 후에는 소독제를 바릅니다. 그럼 손 세정에 필요한 인체용 세제는 언제 사용해야 하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작업실에 들어갈 때는 인체용 세제를 이용해 손을 깨끗이 세정하고 입실 전 분무식 소독기를 이용해 소독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 등으로 생긴 오염, 땀, 먼지 등은 수세 설비가 비치된 장소에서 세정을 통해 제거하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작업원은 화장실 사용 후 손을 세정하고 작업실에 들어가야 합니다. 인체용 세제로는 비누와 비누의 제형상 문제를 개선한 액체, 젤 등의 세제가 있는데요. 특히 액체 세제는 사용이 편리하고 거품이 빠르고 풍성하게 생기는 데다 사용 후 촉촉함을 주기 때문에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면은 손을 세척하기 전과 후에 잔존하는 포도상구균의 상태를 손 모양의 배지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입니다. 세척 전과 후에 검출되어서는 안 되는 포도상구균의 검출 농도가 크게 차이가 나며 1회 세척 후에도 포도상구균이 검출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손 세정이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화면은 일상생활에서 대장균에 노출되어 있는 손을 핸드 세니타이저로 처리 후 시간 경과에 따른 미생물 농도를 배지를 통하여 시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정만으로 위생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세정 후에도 유해 미생물이 다량 잔재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적절한 소독이 필요합니다. 소독제란 병원 미생물을 사멸시키기 위해 인체의 피부, 점막의 표면이나 기구, 환경의 소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화학물질을 의미하는데요. 소독제의 종류에는 알코올, 클로르헥시딘 디글루코네이트, 아이오다인과 아이오도퍼, 클로록시레놀, 헥사클로로펜, 4급 암모늄 화합물, 트리클로산, 일반 비누 등이 있습니다. 소독제는 사용기간 동안 활성이 유지돼야 하며 이용이 쉽고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또 사용 농도에서 독성이 없어야 하며 제품이나 설비와 반응하지 않아야 하고 불쾌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하며 항균 스펙트럼이 광범위해야 하고 5분 이내의 짧은 처리에도 효과를 구현해야 합니다. 그리고 소독 전에 존재하던 미생물을 최소한 99.9% 이상 사멸시켜야 합니다. 소독제를 고를 때는 대상 미생물의 종류와 수, 항균 스펙트럼의 범위, 미생물 사멸에 필요한 작용 시간과 작용의 지속성, 부식성 및 소독제의 향취 등을 고려해야 하며 사용 방법은 간편한지
사용하고자 하는 장소 및 표면에 적합한지, 내성균의 출현 빈도는 어떻게 되는지도 따져봐야 합니다. 또 물리적 환경 요인에 얼마나 영향을 받는지, 잔류하여 제품에 혼입될 가능성과 종업원의 안정성, 법 규제 및 소요 비용 등을 고려해 소독제를 선택해야 합니다. 소독제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요. 사용 약제의 종류나 사용 농도, 액성 등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작용 시간과 접촉 온도, 실내 온도와 습도, 다른 약제와의 병용 효과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백질 등의 유기물이나 금속 이온의 존재, 흡착성, 분해성, 미생물의 종류, 상태, 균수 등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집니다. 미생물의 성상, 약제에 대한 저항성, 약제 자화성 등의 유무, 미생물의 분포, 부착, 부유 상태 등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절한 소독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업자들의 인체에 사용하는 소독제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손 소독제인데요. 그 사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손 소독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먼저 손을 씻어야 합니다. 깨끗한 흐르는 물에 비누를 이용해 세정하되 손의 모든 표면에 비누액이 접촉하도록 15초 이상 문지르며 씻어야 합니다. 손을 건조할 때는 다시 오염되지 않도록 일회용 타월을 이용하며 이때 타월은 반복 사용하거나 여러 사람이 함께 써서는 안 됩니다. 사용한 타월로 수도꼭지를 잠그고 손이 마른 상태에서 소독제를 충분히 발라야 하는데요. 손의 모든 표면에 소독제가 도포되어야 하며 건조할 때까지 문지릅니다. 작업자들은 위생관리를 위해 복장을 청결하게 유지해야 하는데요. 작업 시 착용하는 작업복, 작업화 등의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작업자는 청정도에 맞는 적절한 작업복과 모자, 신발을 착용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마스크, 장갑을 착용합니다. 작업복은 땀의 흡수와 방출이 용이하고 가벼워야 합니다. 또 보온성이 적당해 작업에 불편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이 우수해야 하며 작업 환경에 적합하고 청결해야 합니다. 작업 시 섬유질이 적게 발생하고 먼지가 잘 묻지 않아야 하며 세탁이 용이해야 합니다. 착용 시 내의가 노출되지 않아야 하며 내의로 단추 및 모터리 서 있는 의류는 착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작업무는 가볍고 착용감이 좋아야 하며 착용이 용이하고 착용 후 머리카락 형태가 원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또 착용 시 머리카락을 전체적으로 감싸줄 수 있어야 하며 공기 유통이 원활하고 분진과 같은 기타 이물이 나오지 않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작업화는 가볍고 땀의 흡수 및 방출이 용이해야 하는데요. 제조실 근무자의 경우 등산화 형식의 안전화나 신발 바닥이 우레탄으로 코팅된 것을 사용합니다. 이번엔 착용 방법을 알아볼까요? 작업실 상주자는 작업 현장에 들어가기 전 개인 사물함에 의복을 보관한 후에 깨끗한 사물함에서 작업복을 꺼내 착용한 후 작업실에 입실해야 하는데요. 제조소 이외의 구역으로 외출하거나 이동할 때는 작업복을 탈의해야 합니다. 임시작업자와 외부 방문객이 작업실에 들어갈 때 역시 해당 작업복을 착용해야 하며 입실자는 작업장 전용 실내화를 신어야 하고 또 머리카락이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비치된 위생 모자를 써야 합니다. 2급지 작업실의 상부 작업자는 반드시 방젠복을 착용해야 하며 제조실 작업자의 경우 에어 샤워실에 들어가 양팔을 들고 천천히 몸을 1, 2회 회전시켜 청정한 공기로 에어 샤워를 해야 합니다. 그럼 작업복은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작업복은 1인 2벌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매일 작업 전 생산부서 관리자가 그 청결 상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주 2회 세탁을 원칙으로 하며 하절기에는 그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직원의 위생관리는 화장품 제조에 직접 종사하는 직원의 청결 및 위생을 다루는 것인데요.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직원의 건강 상태를 파악해야 하며 신입사원 채용 시에는 종합병원의 건강진단을 받아 화장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질병이 없고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를 채용해야 합니다. 또 직원을 작업장에 배치할 때에는 항상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직원은 몸의 청결을 유지하며 작업장 출입 시 반드시 손을 씻거나 소독해야 합니다. 제품의 주요 오염 경로를 보면 직원이 내용물을 다루는 과정에서 각종 미생물이 유입되는 일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많은 기업에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과 기준을 정해놓고 운영하고 있지만 아무리 좋은 방법과 지침이 있다 하더라도 직원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개인 위생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혼합, 소분 시의 위생 관리에 집중할 필요가 있으며 직원의 위생 유지를 위해 적절한 세제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서도 숙지해야 합니다. 작업자인 직원은 세정 과정만 거쳐도 청결 유지가 가능하나 때에 따라서는 겉으로 청결해 보이는 것과 달리 유해 미생물이 다량 잔재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소독입니다. 이에 손세정과 관련한 소독제의 종류, 선택 조건 및 특성에 대해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작업복, 작업모 및 작업화의 기준, 작업복의 착용 시기와 방법 등도 개인 위생에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란 것 잊지 말아야겠습니다.